자, NB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NBA 되게 어려운 편인데, 왜냐면 지금 NBA가 한창 트레이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같은 경우는 감독까지 갈았잖아요. 그렇게 좀 변수가 상당히 많다.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애미는 또 테리 로지어가 영입이 됐거든요. 그리고 카일 라우리가 샬럿으로 갔는데, 아마 샬럿에서도 내일 라우리가 뭐 뛰기 어려울 거고, 마이애미에서도 테리 로지어가 바로 이렇게 나오긴 힘들 거예요. 아무런 등록 절차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은 샬럿이나 마이애미나 다소간에 이런 좀 전력 손실이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 점들은 일단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 자, 바로 이제 경기 쪽으로 가면요. 디트로이트 대 샬럿. 디트로이트가 제가 뭐 요즘에 나름대로 좀 오바팀의 색깔은 많이 있다. 그리고 내일은 심지어 또 커닝햄까지 복귀를 하잖아요. 커닝햄이 어느 정도의 상태로 복귀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창 디트로이트가 연패를 끊으려고 노력하던 와중에서는 커닝햄이 굉장히 잘해줬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몬테모리스도 복귀를 했잖아요. 보시다시피 몬테모리스가 프로볼이라 되어 있는데 이 친구가 나름대로 좀 벤치 자원으로서 빅맨들을 가지고 놀고 좀 조율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강점이 있는 선수예요. 나름대로 저는 반길만한 복귀라고 생각이 된다. 디트로이트는 여기에 있는 선수들 말고도 뭐 세서라든지 알렉 벅스라든지 이렇게 벤치에서도 터질 수 있는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제가 저번에 알렉 벅스의 득점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10경기 동안 매우 잘하고 있다가 경기당 20점 가까이 넣어줬었거든요. 그렇게 잘하고 있다가 직전 경기에서는 조금 부진했었다. 그런 것들도 얘기했었고, 어쨌든 디트로이트는 최근 5경기 정도에서 뭐 득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위권, 특히 3점 슛이 굉장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어요. 디트로이트가 최근 5경기 동안 3점이 거의 41%거든요. 리그에서 5번째로 많이 넣고 있고, 득점도 최근 5경기 동안 120점이 넘으면서 5번째로, 3점은 3번째로, 득점은 5번째로 많이 하고 있더라. 한마디로 공격력이 괜찮은 상황이고, 반대로 실점은 27실점 많이 하고 있죠, 말 그대로. 디트로이트는 또 상대팀한테 자유투도 굉장히 많이 주는 팀이기도 하고, 디트로이트 경기는 일단 오바를 보기에 좋은 경기라고 생각이 된다. 샬럿은 어떠냐? 요즘에 샬럿이 폼이 좋습니다. 물론 지금은 테리 로지어가 빠진 상황이긴 하지만은, 제가 여기 밑에 있는 브라이스 밀러, 브랜든 밀러, 라멜로 볼, 그리고 마일스 브리치스, 이렇게 전부 다 최근 3경기 지표를 갖고 왔거든요. 최근 3경기 동안 샬럿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 샌안토니오 잡고 필라델피아 상대로도 뭐 8점 차로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프랭권에 걸쳤었고, 미네소타 상대도 심지어 승리를 거뒀어요. 미네소타한테도. 특히나 미네소타 홈에서. 요즘에 샬럿이 아주 눈에 띄는데, 일단은 브랜든 밀러가 한 3경기 정도 결장하다 복귀하고 나서 24.7득점에다가 야투 61.4%, 3점도 43%로 꽂더라. 라멜로 볼도 같은 기간 동안 25득점, 야투 50%, 3점 37.5%, 마일스 브리치스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활약해주고 있죠. 한마디로 샬럿이 요즘 최근 3경기 동안은 상당히 잘해주고 있다. 득점도 꽤나 많이 나는 편이고, 저는 이 경기도 꽤나 어렵다고 생각은 되는데, 요즘의 샬럿의 기조를 봤을 때는 디트로이트랑 같이 오버게임 맞장구 쳐줄만 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승패는 이게 케이드 커닝이 복귀해가지고 디트로이트가 화력이 얼마나 서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샬럿도 지금 화력에서는 그렇게 크게 안 밀리는 것 같거든요. 혹시나 나는 직전에 미네소타를 잡은 게 너무 좀 샬럿이 보통이 아닌데 이런 생각까지 들어가지고, 저는 한번 샬럿의 프렌 쪽으로 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때 미네소타 상대로 샬럿이 승리를 했을 때 이미 트레이드된 테리 로지어가 샬럿에서는 가장 많은 볼륨을 가져가는 친구인데 그날 11득점 밖에 못했었거든. 반면에 브랜든 밀러가 27득점, 브리치스 28점, 라멜로 볼이 18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코어 선수들은 굉장히 잘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샬럿이 테리 로즈의 빈자리는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내일 경기 샬럿의 프렌이나 오바를 보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워싱턴 대 미네소타. 자, 워싱턴은 딱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냥 맨날 똑같아. 타이어스 존스 나오고, 뭐 멤버도 맨날 비슷비슷하고 막 그런데, 이상하게 워싱턴이 미네소타 상대로 7연승 중이래요. 7연승 중. 물론 얘네들이 만날 일이 많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워싱턴 상대로 조금 이렇게 지고 들어간 게 열받기는 한다. 그리고 미네소타가 최근 들어서는 직전 경기 샬럿한테도 패배도 했었고, 뭔가 수비가 꽤나 많이 흔들려요. 최근 6경기 동안 미네소타가 샬럿, 오클라호마, 멤피스, 디트, 클파, 포틀, 이런 좀 약팀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꽤나 이게 실점이 좀 많은 모습들이 있더라. 디트로이트한테도 117점을 허용했었고, 이게 이상하게 미네소타가 요즘에 조금 흔들린단 말이죠. 턴오버도 되게 많은 편이고, 최근 6경기 동안 미네소타의 수비가 디펜시브 레이팅 1위 다운, 리그 전체 수비 1위 다운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다. 3점도 18등으로 허용하고, 야투 허용률이나 실점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극상위 것까지는 아니다, 이런 점들이 보이거든요. 저는 이거 일단 워싱턴의 프렌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가볍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냥 워싱턴 프렌에다가 요즘에 미네소타 흔들리는 거 생각해가지고 오바 쪽으로 보겠다. 물론 뭐 워싱턴도 요즘에 득점이 잘 터지는 편은 아닌데 맞대결에서 워싱턴이 7연승을 달리고 있다고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해볼만 한 것 같고, 물론 저 기간 동안에 아마 뭐 브래들리 빌 같은 애들 있을 때일 거예요. 근데 요즘 미네소타가 흔들리는 게 좀 눈에 띄는 것 같아. 이 경기는 저는 아마 배팅 안 하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 다음 이제 마이애미 대 멤피스. 마이애미는 라우리를 내주고 로지어를 받아오긴 했지만 아마 오늘 나오지는 못할 것 같다. 한마디로 마이애미가 어차피 내일 로지어가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이애미는 여전히 수비팀의 기조를 가져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6경기 동안 마이애미가 득점은 전체 꼴찌 수준, 뭐 본인들의 3점 슛이나 이런 것도 다 안 터지는 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앞쪽이 이제 득점, 야투율, 3점 슛 이런 순위로 된다고 했었고, 밑에 있는 건 상대팀이 그 기간 동안 마이애미가 얼마나 잘 막았나. 상대팀을 102점 2점으로 묶으면서 전체 2등 수준으로 잘 막았고, 야투 방어는 1위 수준이고 3점슛 방어도 5위 수준으로 마이애미는 지난 6경기 동안 훌륭한 수비팀이자 답없는 공격팀이었다. 이런 얘기들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심지어 버틀러가 돌아왔는데도 마이애미가 이꼬라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이애미는 요즘에 공격이 잘 안 풀리지만은 수비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할 만하고, 반대로 멤피스는 어땠냐. 멤피스도 지금 뭐 스마트, 베인, 모란트 다 빠져있죠. 거기다가 벤치에서 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알다마까지 빠진 상황이고, 최근 5경기 동안 멤피스는 득점 28등, 야투율 꼴등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공격이 안 돼요. 반대로 수비는 그래도 조금 상위권, 상대팀한테 111.2점 내주면서 12등 정도의 수비팀이었었고, 야투 허용률이나 3점슛 허용률 이런 부분들이 23등, 26등으로 실점한 거에 비해서는 높았다. 이 말인 즉슨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상대팀의 공격 기회, 횟수, 야투 시도 이런 부분들을 억제를 한 것이다. 상대팀을 최대한 이제 늦춘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마이애미가 공격 템포가 빠른 팀도 아니고, 마이애미는 리그에서 페이스가 3번째로 느린 팀이라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있죠. 페이스가 97.76으로 리그에서 3번째로 느리다. 작년에도 2번째로 느렸었다. 그리고 야투 시도 자체도 29번째. 한마디로 내일 마이애미는 원래도 공격 시도를 적게 하는 팀인데 멤피스는 이거를 늦추는데 상당히 특화돼 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저는 214.5여도 언더를 볼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걱정되는 거라면은 멤피스가 그래도 실점이 조금 많다는 점인데, 마이애미의 공격이 워낙 안 되다 보니 좀 언더로 볼만한 것 같고요. 걱정되는 거는 마이애미가 원래도 3점이 좋은 팀인 만큼 지금도 여전히 3점이 8등 정도 좋거든요. 원래는 이게 1등 수준이었는데 마이애미가 올 시즌 3점이 거의 한 3등 안에서 노는 팀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6경기 동안 3점이 28등 수준으로 안 들어가면서 지금은 8등의 위치에 있다. 어쨌든 간에 마이애미는 언제 3점이 터질지 모르는 팀이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면은 이게 오바가 날 수도 있긴 있어. 그렇긴 한데 요즘에 기조를 봤을 때는 뭐 분석적으로 임하면은 내일 갑자기 마이애미 3점이 터진다. 터질 수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는 분석으로는 안 되는 거라고 봐요. 당장 내일 뭐 슛감이 어떨 거다 이런 거 예측하기 힘들고, 최근에 뭐 멤피스의 3점 수비가 어떻다 이런 걸로만 수치상으로 분석할 수가 있지, 내일 갑자기 마이애미가 3점이 터지는 건 그거는 저의 실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거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저는 일단은 현재 분석상으로는 언더에다가 멤피스의 프렌 쪽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이애미가 로지어를 데려오긴 했으나 내일 당장 뛸 수는 없고, 그리고 올 시즌 거의 뭐 신인왕 레이스에서 3등 정도의 활약을 해주고 있는 하이메 아케스 주니어도 다풀로 내일 못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것들 보면은 프렌에다가 언더 쪽으로 이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휴스턴 대 포틀랜드인데요. 요즘에 포틀랜드가 꽤나 합니다. 그리고 휴스턴은 뭐 딱히 그렇게 대단히 눈에 들어오는 건 없는 것 같고, 휴스턴은 그냥 요즘에 3점이 너무 안 터진다는 거? 그런 것들 말고는 별로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휴스턴이 최근 10경기 동안 득점 24등 수준, 야투 성공률이나 3점 성공률 전부 다 하위권입니다. 말 그대로 공격이 최하위권. 반면에 상대팀한테는 뭐 22등으로 실점했었고 평균적으로 120점을 줬다고 하죠. 이 기간 동안 만난 팀들이 미네소타, 미러키, 마이애미, 시카고, 디트, 보스턴, 필라델피아, 뉴욕, 유타, 보스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기 중에서 뭐 미네소타, 마이애미, 시카고, 뉴욕 이런 팀들은요 대단한 공격팀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저런 팀들이 섞여 있었는데도 120점가량 실점을 했다. 어지간해서는 꽤나 실점하는 팀이라는 소리인데, 반대로 포틀랜드는 어땠냐. 포틀랜드가 최근 한 5경기 동안은요 111.6점으로 그래도 사람답게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111.6점으로 포틀랜드가 최근 5경기 동안에는 이렇게 오클라호마, 레이커스, 인디애나, 브루클린, 피닉스 다 만만치 않은 팀을 상대를 했음에도 111점이나 넣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전에 5경기 동안 포틀이 103점, 그리고 브루클린이랑 연장 가가지고 134점을 넣은 적이 있는데 103점, 134, 84, 77, 93 이렇게밖에 득점을 못했어요. 포틀랜드가.
그래서 완전 포틀랜드가 공격이 마생이가 간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최근 5경기는 득점력이 많이 살아났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포틀랜드가 내일 백투백이거든요. 오늘 오클라호마의 경기를 좀 이렇게 답습해 보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포틀랜드의 오늘 박스 스코어거든요. 제라미 그랜트 30분도 안 뛰었고 말콤 브럭던 35분, 사이먼스 33분, 그렇게 무리해서 많이 뛴 선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포틀랜드가 내일 백투백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체력적인 이슈는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들긴 들고, 그리고 포틀랜드가 올 시즌 백투백을 7번을 했거든요. 백투백의 포틀랜드는 4승 3패로 꽤나 잘했다. 왜냐하면 포틀랜드가 노장 선수가 별로 없어. 노장 선수가 별로 없고 백투백 7경기 동안 4승 3패면은 꽤 괜찮게 한 겁니다. 왜냐면 올 시즌에 포틀랜드가 12승밖에 없는데 백투백일 때 4승이면은 굉장히 선전한 거죠. 심지어 그리고 백투백일 때 승률이 50%가 넘으니까 백투백일 때 잘했던 포틀랜드고, 백투백일 동안 평균 득점 이런 것도 특히 3점이 백투백일 때 잘 들어간다는 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반대로 상대팀한테는 백투백일 때 야투 허용률 자체는 높았지만 3점 슛은 30.7%로 억제를 많이 했다. 이런 것들도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밑에 적혀있는 거, 오늘 것까지 제가 일일이 입력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제라미 그랜트가 최근 4경기 동안 평균 25.5득점에 야투율 50.6%, 3점 34.3%, 말콤 브럭던이 최근 4경기 동안 21.8득점, 야투율 47%, 3점 50%. 이 두 선수들이 저는 포틀랜드의 뭐 사이먼스라든지 샤프, 스콧 핸더슨,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현재로서 포틀랜드를 이끌고 있는 선수들은 이 두 선수다.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최근의 활약이 아주 좋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저는 내일 포틀 프렌 쪽을 볼 것 같고 좀 오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려고 해요. 요즘에 포틀랜드가 이런 공격도 조금 하고 기조가 많이 바뀐 듯한 느낌이 든다. 한창 진짜 노답으로 오클라호마한테 77점, 미네소타한테 93점, 뉴욕한테 뭐 84점 이런 식으로 했던 시절에 비해서는 공격력이 그래도 괜찮아졌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저는 포틀 프렌에다가 오바를 범직하겠다. 그냥 그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기본적으로 좀 이제 휴스턴도 언더팀이고 좀 수비 기조도 센 팀이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내일 포틀랜드 경기는 휴스턴이 언더팀의 낌새가 보이긴 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거든. 눈에 들어오는 스탯상으로는 이렇게 실점도 많았고 최근 10경기 동안 120점 실점하고 하니까 저는 한번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221.5면은 기준점도 낮은 편인 것 같아. 오바 쪽으로 보고 프렌 쪽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미러키 대 클리블랜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내일 미러키는 감독이 바뀐 상태. 에이드리언 그리핀 감독이 잘리고 닥 리버스 감독이 왔다. 베테랑 감독을 선임을 했는데 내일 당장 닥 리버스가 온 효과가 나타날 거다.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있긴 하거든요. 미러키의 최근 6경기. 미러키가 최근 6경기 동안 5승 1패예요. 5승 1패. 2기간 동안 보스턴, 골스, 세크, 그리고 클리블랜드한테 패배, 디트로이트 승리. 이런 식으로 다소간에 좀 맥 빠지는 팀들을 상대하긴 했어. 세크나 지금 디트로이트나 그리고 또 골스도 그렇게 막 어려운 팀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미러키가 최근 6경기는 5승 1패고 보시다시피 득점이 최근 6경기 동안 전체 2위 수준. 야투율이나 이런 거는 조금 아쉽지만은 자유투 시도도 굉장히 많았었고 전반적으로 미러키가 상당히 득점을 많이 했다. 반대로 실점은 어땠냐? 그 기간 동안요. 실점을 무려 124.2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러키는 지금 겉보기에는 5승 1패로 많이 이겼지만 내용상으로는 실점을 되게 많이 했다. 그런 것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앞선 수비수 릴라드랑 비즐리가 둘 다 좋은 수비수가 아니라는 점도 그렇고 여러가지 이런 좀 전술 변화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로페즈가 블락을 뜨면은 그거를 디펜시브 리바운드로 쿤보가 갈 수 없는 상황들, 이런 전술적인 부분들까지 얘기해가지고 상대한테 세컨 기회를 많이 주더라. 그런 것들도 있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수비 실점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미러키가 5승 1패로 잘하고는 있지만 최근 6경기 동안 실점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 이거를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 반대로 클리블랜드는 어땠냐? 클리블랜드 요즘에 8연승입니다. 8연승 중. 그리고 워싱턴 2번, 샌안토니오, 브루클린 이렇게 좀 쉬운 팀들을 상대를 하다가 시카고, 미러키, 애틀랜타, 올랜도까지 이렇게 어지간한 동부팀들 만나가지고 많이 승리하는 모습이 있어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대들이었지만 어쨌든 8연승을 하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클리블랜드가 평균 121득점으로 전체 4등 정도의 득점력, 야투율이나 이런 것들도 괜찮죠. 50%, 40% 넘으니까 3점슛도. 반면에 상대팀한테 100점 미만으로 실점을 했었다. 98.5점, 42.8%의 야투 허용률, 31.9%의 3점슛 허용률. 아주 수비가 되게 잘 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직전 맞대결, 그때 한 1월 18일이니까 한 일주일 전 그쯤에 양팀이 맞붙었을 때는요, 이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쿤보가 안 나온 날이거든요. 이날은 쿤보가 안 나온 날이었었고
미러키가 95점으로 묶인 날이었는데 어쨌든 클리블랜드가 승리를 했었고 내일이야 뭐 쿤보가 지금 프로버블이니까 어지간하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클리블랜드가 여기 보시는 지금 라인업 중에 미첼, 스트러스, 오코로, 웨이드, 알렌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중에서 딘 웨이드가 제일 이름값이 없는 선수인데 이 친구가 그 윙 디펜더들 가운데 빅윙들 가운데 그 2차 스탯상으로 상당히 괜찮은 수비수다. 뭐 이런 것들이 지표가 있더라고. 저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뭐 클리블랜드가 여기 비록 모블리도 없고 뭐 갈란드도 없고 트리스탄 탐슨도 지금 약물 징계 때문에 25경기 빠지잖아요. 그래도 클리블랜드를 꽤나 볼만은 하겠다. 진짜 알 수가 없어. 클리블랜드가 제가 봐도 뭐 오코로나 웨이드 같은 애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는 힘들고 또 벤치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크레이그 포터 주니어, 샘 메릴 뭐 이런 친구들이 얼마나 대단히 잘해주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클리블랜드 경기를 많이는 안 봐서. 근데 아예 미첼까지 없었던 그 기간도 네가 없으면 잇몸으로 잘해주던 클리블랜드였고 지금 미첼이 돌아와서는 상당히 8연승 달릴 만큼 안정적인 경기 운영해주고 있다. 저는 그러면은 미러키한테 많은 실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미러키 수비도 클리블랜드가 공략은 할만하다.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 경기 클리블랜드 프렌에다가 오바 쪽으로 이렇게 보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은 합니다. 네, 뭐 클리블랜드가 최근 8경기 동안 이렇게 뭐 약투나 3점 슛도 흔들리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일단은 장줄 타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장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댈러스 대 피닉스 한번 가볼게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댈러스가 진짜 요즘에 알기가 힘들어. 댈러스가 내일 일단 돈치치랑 어빙이 둘 다 퀘스천어블이 잡혀 있어요. 어빙이 아마 직전 경기 때 손가락 부상이 골절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손가락 부상 때문에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지 여기 하여튼 보호대 같은 거 이렇게 차고서 경기를 한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제가 슈팅핸드인지는 모르겠는데 슈팅핸드 쪽에 그런 걸 차면은 기본적으로 슈팅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돈치치도 지금 퀘스천어블이 잡혀 있고 일단 댈러스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 6경기 동안 댈러스가 2승 4패로 조금 부진하거든요. 멤피스한테 패배, 뉴욕 상대로 승리, 뉴올리언스한테 패배, 그리고 다음 경기 승리, 레이커스한테 패배, 보스턴한테 패배 이런 식으로 댈러스가 최근 6경기 동안 좀 강팀들을 많이 만났고 패배한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최근 6경기의 댈러스는 득점 부분에서는 20등 수준으로 별로였어요. 이 기간 중에서는 또 그 돈치치가 결정한 경우도 있었었고 114점밖에 못 넣었었고 야투 성공률이나 3점슛 모두 다 댈러스 하면 공격팀, 화끈한 공격팀입니다. 이런 색깔이랑 거리가 많이 멀었습니다. 댈러스가. 반면에 상대팀한테는 이거는 말 그대로 실점이 많았다는 소리예요. 실점을 리그에서 7번째로 많이 했다. 7번째로 많이 했다. 그렇게 얘기할만 하고 제가 여러 번 댈러스가 시즌 초반에는 수비가 안 좋았지만 그 이후에 좀 최근 들어서는 수비가 나아졌다. 디펜시브 레이팅 상으로 상당히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 6경기 동안에는 수비조차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댈러스를 요즘엔 조금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얘기들을 먼저 하고 가도록 하고요. 반대로 피닉스는 어땠냐? 피닉스 지금 6연승 중. 피닉스가 6연승 기간 동안 일단은 공격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득점 5위, 뭐 필드골 2위, 3점수 5위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잘했었고 최근 6경기 동안 6연승 하는 기간 동안은 반대로 상대팀한테는 그 기간 동안 리그에서 9번째 정도로 수비를 잘 해냈다. 제가 뭐 여러 차례 듀란트가 디펜스도 많이 좀 가담도 하고 그레이스나 알렌은 원래 좋은 수비수인데다가 피닉스가 벤치 구간 때 수비력이 상당히 좋다. 그런 얘기도 많이 썼었죠. 뭐 제가 피닉스에 대해서 막 자세히 알지는 못해가지고 전술적인 어떤 변화가 있다거나 그런 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스탯상으로 최근 6경기 연승 기간 동안에는 피닉스가 물론 타이트한 게임도 많이 했다. 시카고랑 2점 차, 인디애나랑 7점 차, 세크랑 2점 차, 뭐 포틀랜드랑 9점 차 이런 식으로 프렌을 꽤나 내주긴 했는데 내일 경기는 댈러스랑 피닉스가 오히려 1.5 마헨이거든요. 저는 이 정도면은 피닉스의 일반승 같은 거는 가볼만 하다. 물론 마헨 값도 크지 않으니까 갈만도 한데 조금 더 리스크 줄이라면 저는 일반승 갈만한 것 같고 일단 피닉스 장줄 타보도록 할게요. 좀 이게 피닉스가 최근 2경기 인디애나전에서 듀란트가 40분 넘게 뛰었었고 브래들리 빌이 38분을 뛰었어요. 근데 바로 백투백인 그 다음날 시카고와의 경기에서 2점 차로 겨우겨우 승리를 하긴 했지만은 그 경기도 듀란트가 40분을 뛰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부커가 아마 40분 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체력 소모가 많았다는 점 그런 점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한 이틀 쉬고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이런 안배도 꽤나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한번 피닉스의 사이드로 그리고 오바 쪽으로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샌안토니오 대 오클라호마. 오늘 오클라호마가 사실은요 심판덕이 아니었으면 포틀랜드한테 질 뻔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상당히 요즘에 NBA가 이변이 되게 많다. 제가 어제 얘기를 할 때 오클라호마가 이제 뭐 포틀랜드한테 연승은 이어가요. 오늘로써 이제 11연승 중이긴 한데 근데 올해만 포틀랜드 상대로 오클이 막 40점 차 60점 차 막 이렇게 승리했단 말이야. 진짜 말도 안 되게 개패했는데 오늘은
사실 오클라호마가 지는 경기였다. 그 정도로 오클라호마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NBA가 요새 진짜 개판이에요. 예측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인데 내일은 샌안토니오를 상대를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샌안토니오는 트레 존스를 선발로 올린 이후에 경기력이 상당히 좋아졌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최근 이제 9경기 동안, 물론 이 9경기 동안요 3승 6패로 기록은 별로 안 좋아. 생각보다 이제 좀 프랭권에 걸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 그 필라델피아한테도 프랭권, 샬럿한테는 좀 이때는 뭐 아깝게 4점 차로 패배하긴 했지만은 시카고한테도 제가 알기로 프랭권이었었고, 좀 최근 클리블랜드한테도 프랭권이었었고, 샌안토니오가 트레 존스를 선발로 안 친 이후에는 상당히 이 팀이 좀 좋아진 모습들이 눈에 띄더라. 그런 부분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표상으로도 트레 존스 선발로 나오니까 득점 11등, 뭐 수비 같은 경우는 18등으로 안 좋은 편이지만은, 네, 어쨌든 샌안토니오가 지금 서부 꼴찌 15위 팀 치고는 최근 9경기 정도는 지표상으로 어지간한 NBA 중위권 팀 정도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어제 포틀랜드 얘기할 때도 그랬는데, 이런 어지간한 중위권 팀 정도의 성적으로 오클라호마를 당해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오클라호마는 지금 서부 1위, 내일 그냥 단적으로 서부 꼴찌랑 서부 1위 간의 대결이거든. 그런 경기라서 오클라호마 상대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근데 오클라호마가 내일 백투백이고요. 일단은 백투백이고, 잠깐 또 이거 보면은, 근데 오클라호마도 오늘 많은 선수들이 경기를 그렇게 긴 시간 뛰진 않았어요. 보시다시피 스가가 35분, 그리고 홈그랜이 32분. 왜냐면 오클라호마도 벤치 뎁스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뭐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뛰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오클라호마는 백투백이다. 그리고 오클라호마의 백투백일 때 경기도 보면요, 이렇게 백투백일 때 6경기 해갖고 4승 2패였었다. 오클라호마 백투백일 때 상당히 잘하는 편이고, 특히나 득점이 130.2점, 야투리안 3점슛 또라이급이고, 그리고 상대팀한테는 111.5점만을 허용을 했다. 야투 허용률 36.6%. 뭐 이런 식으로 오클라호마는 백투백일 때 그렇게 막 뒤떨어지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에 오클이 백투백을 했을 때 레이커스한테 지고 그 다음날 바로 백투백으로 클리퍼스 만나가지고 117대 128로 졌거든요. 최근에 이제 좀 백투백일 때는 약간이나마 좀 떨어졌다. 그런 것들이 있어. 근데 또 저번에 보면은 마이애미전에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포틀랜드와의 백투백이었는데 그날 포틀랜드를 60점짜로 갭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클라호마는 백투백일 때 막 대단히 막 이렇게 어려운 상대가 아니면은 그렇게 흔들리는 편까지는 아니에요. 뭐 요즘에 오클라호마는 제가 그 홈그랜이 체력적인 이슈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대신에 최근 7경기 동안 그 제일런 윌리엄스가 평균 21.8득점에 야투 56.4%, 3점 52.3%로 꽂으면서 공격 부분에서는 홈그랜의 이런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있거든요. 왜냐면 홈그랜이 제가 야투 요즘에 개판이라고 많이 했었죠. 체력적인 이슈인지는 모르겠으나, 무튼 저는 이거 오클라호마가 얼마나 좀 흔들리냐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요즘에 오클라호마는 좀 지친 기색이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미네소타 상대로 승리도 하고 유타 상대로도 이기고 어려운 팀들 많이 잡아내고 그런 건 있는데, 포틀랜드 상대로 최근에 좀 고전했다는 점이나, 단순히 최근에 오클라호마가 좀 속 시원하게 상대를 크게 마해나는 경우가 좀 없다. 최근 5경기 동안은. 최근 5경기 동안 기본적으로 3승 2패로 안 좋기도 하고,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일 웬벤야마 대 홈그랜, 신인왕 결정전이나 다름없는 그런 경기잖아요. 저는 내일 한번 샌안토니오 쪽을 좋게 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이 좀 7.5프레임이면 값이 적긴 한데, 이거 오클라호마가 모르겠어. 오클라호마가 좀 흔들리기도 하고 좀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오클 프렌에다가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핸디캡보단 나는 언더오바가 괜찮다고 보고, 샌안토니오도 기본적으로 좀 오바 팀에다가 뭐 오클라호마는 맨날 뛰는 팀이다 보니까 요즘에 좀 득점력이 많이 부실하긴 해도, 그래도 샌안토니오의 수비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라는 것도 하면은 저는 오바 정도는 가볼만 할 것 같아요. 오바에다가 사랑 프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스 대 애틀랜타인데요. 이 경기는 그렇게 대단한 분석은 없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은 골스 동네가 지금 굉장한 한파가 몰아치고 폭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미국 국가 거의 뭐 재난 상황급으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근 한 2-3경기 정도 골스가 경기가 없었었죠. 그래도 지금 조금 나아진 모양이긴 한데, 어쨌든 그 샌프란시스코 쪽, 이쪽 오클랜드? 그쪽 지방이 지금 굉장히 악천후로 경기가 열리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내일은 경기를 합니다. 골스가 거의 뭐 한 열흘 만에 경기를 펼치게 되고요. 반대로 애틀랜타는 최근 7경기 정도 아주 그냥 언더팀으로의 변화가 많이 느껴지는 중이죠. 애틀랜타가 최근 7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104.7득점으로 뭐 득점이 리그에서 4번째로 적다. 야투 성공률 29등, 3점슛 26등. 되게 못해요. 한마디로 공격이 안 되는 편이고, 반대로 상대팀한테는 114.6점밖에 안 내줬다. 뭐 템포가 좀 느려졌다. 이런 식으로 볼만 하거든요. 한마디로 애틀랜타는 요즘에 언더팀의 냄새가 많이 풍긴다. 저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애틀랜타 하면은 원래 여기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올 시즌 전체 득점 4번째로 많이 한 팀인데,
요즘에는 갑자기 이렇게 득점도 줄어들고 실점도 줄어들었다. 동기어진 시기에 너 죽고 나 죽자 오바 게임을 하는 편인데 요즘에는 애틀랜타가 언더 기조가 많이 보여요. 그리고 뭐 내일 또 트레 형도 그 이제 뇌진탕의 여파로 뇌진탕 때문에 이렇게 프로토콜로 결장하는 경기도 하고 길게 분석할 거 없이 그냥 일단 저는 언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골스가 얼마나 낮았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요즘에 애틀랜타 기조로 봤을 때는 승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골스도 이거 한 열흘가량 쉬기 전까지 경기력이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거 승패 핸디보다는요 그냥 언더만 보려고 해요 저는요.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저는 골스의 마인 쪽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노르트 대 아인트호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원정팀 아인트호벤 눈에 들어오는 거는 아인트호벤 이런 클럽 친선 이런 거 제외를 하면은 패배가 없다는 점이죠. 챔피언스 리그 같은 거 말고 그냥 말 그대로 LADBG만 봤을 때 지금 계속해서 패배가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1년 넘게 패배가 없는 상황이네요. 아인트호벤이 쭉 그냥 1년 넘게 리그에서는 패배가 없는 모습이고 한마디로 네덜란드에서는 왕좌에 군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특히 최근에 이렇게 연승을 계속 달리고 있었거든요. 올 시즌에 그냥 홈홈 원정 할 거 없이 연승 달리고 있다가 직전 위트르헤트와 경기에서 한번 이런 연승 행진이 깨지긴 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인토벤은 네덜란드 리그에서 왕자로 군림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페이노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눈에 들어오는 거는 한눈에 보기에도 패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뭐 챔피언스 리그라든지 그런데 패배가 상당히 껴있는 거긴 해. 패배한 경기들 보면 다 챔스, 일단 리그에서 한번 챔스, 리그에서 또 한 번, 챔스 뭐 이런 식으로 딱 그냥 이제 12월달,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죠. 한두 달 전에 홈에서 PSV한테 패배한 적은 있긴 했었다.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대적할 만한 팀이다. 이런 점들은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 컵 대회지만은 페이노르트랑 아인토벤이 붙는다? 이거는 일단은 상당히 좀 라이벌 의식도 있기 때문에 일단 PSV가 지금 시즌 무패 행진 중이잖아요. 말 그대로 시즌 무패 행진 중인 PSV가 최소한 이제 네덜란드 리그 팀한테는 이렇게 진 적이 없단 말이야. 지난 1년 동안 뭐 챔스에서 아스날한테 패하고 뭐 이런 건 있긴 했지만은 저는 PSV의 트렌드 같은 것들은 좀 눌러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네이션스컵에서 한 경기 골라봤거든요. 일단은 모로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는 순위 상정 방식이 UEFA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 대회 이런 거랑은 다르게 월드컵이랑 같다. 가장 우선시되는 게 일단 여기 있는 승점 다음이 골득실이고 그 다음이 다득점 순이거든요. 지금 이제 오늘 경기가 있는 2조랑 F조의 상황을 봤을 때 먼저 F조 모로코가 1승 1무로 지금 조 1위긴 한데 여전히 콩고랑 잠비아, 특히나 오늘 잠비아 같은 경우는 모로코 상대로 맞대결에서 승리를 한다 이러면은 잠비아가 조 1위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1승 2무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로코는 현재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다. 물론 뭐 무승부 정도만 해도 어지간하면 올라가는 상황이긴 합니다. 무승부만 해도 올라가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를 리스크를 위해 어제 세네갈 같은 팀들 거의 뭐 주전 다 쓰고 그랬던 것들 보셨잖아요. 저는 일단은 풀멤버의 모로코라면은 이 대회에서 잡힐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왜냐면 모로코가요. 이게 모로코가 올 시즌 그 이번 대회에서 두 번 정도 이렇게 최선의 라인업을 내세웠을 텐데 딱 지난 월드컵에서 여기 레프트백 자리 이 자리가 원래 그 뮌헨에서 뛰는 마즈라위 자리거든요. 근데 마즈라위 대신에 칩이라는 선수를 기용을 했고 나머지 자리는 전부 다 월드컵 때와 같다. 한마디로 최선의 전력으로 나서는 모로코라는 건데 저는 그런 모로코라면은 이거 뭐 그렇게 큰 리스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모로코가 두 번의 경기에서 조금씩의 변화는 있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풀라인업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오늘도 모로코가 뭐 잠비아 상대로 그렇게 막 잡힐 가능성은 높게는 안 보고 있어요. 물론 잠비아가 그렇게 무승부도 상당히 많이 캐고 지금 이번 대회에서도 무려 2무승부를 캤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잠비아가 뭐 어떻게 모로코를 어떻게 해볼 만한 그 정도의 팀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뭐 잠비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잠비아의 이번 대회 소집 명단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그냥 뭐 이제 늙어 빠진 선수들 중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 있고 뭐 잠비아 국내 리그라든지 남아공 리그라든지 뭐 그런 팀들 PK하지 유럽의 영보이스라든지 스코틀랜드 리그 그리고 그나마 좀 이제 이름 있다고 하는 친구들이 레스터 시티에서 뛰던 다카 이제 레체에서 뛰는 반다 정도 있거든요. 그래도 반다 같은 애들은 나름대로 세리아에서 좋은 영입이라고 평가받던 친구들인데 근데 이렇다고 한들 얘네들의 퀄리티가 모로코를 어떻게 해볼 만한 그런 스쿼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모로코가 최종전에서 물론 무승부 정도만 해도
진출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은 저는 어지간하면 승리를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경기가 길게 이어진다거나 이러면은 조금 게임이 약간 좀 언더 쪽으로 빠진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은 저는 일단은 모로코 승 쪽으로 보는 것 같고, 모로코 언더 배당이나 뭐 일반 승 배당이나 거기서 거긴데 굳이 따지자면 저는 승 배당이 나을 것 같긴 해. 승 쪽이 나을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빌바오 대 바르셀로나 그리고 지로나랑 마요르카 이렇게 코파델레 경기들이 있어요. 제가 이 빌바오랑 바르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거, 빌바오가 홈에서는 무패 행진 달리고 있다는 점이죠. 올 시즌 그 개막전 쪽 좀 시즌 초반쯤에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홈에서 2대0 패배를 당한 건 있지만은 그 이후로 빌바오는 홈에서만큼 이렇게 단단했었다. 중간중간에 뭐 코파 델레이도 한 경기씩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홈에서는 어지간한 팀을 다 패고 했습니다. 특히나 소시지라든지 꼬마 같은 팀도 이겼고 베티스도 승리를 거뒀고요. 빌바오는 올 시즌 빌바오가 제가 그 이냐큐 윌리엄스가 지금 차출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좀 패스트하고 오바 게임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빌바오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저번에 한번 얘기할 때도 그 하프라인 위쪽 지점에서 상대방의 볼 탈취를 해냄으로써 바로바로 역습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방 압박이 매우 거센 팀이다. 좀 라인도 높게 잡는 팀이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좀 리스크 있는 플레이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리를 많이 챙겨갔다는 점이 좀 눈에 띄거든요. 한마디로 빌바오가 타이트하게 압박 축구를 하면서도 실속 있는 축구를 꽤나 해왔다.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축구들이 이게 바르셀로나에게 조금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축구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빌바오 쪽을 일단은 좋게는 보고 있다. 하지만 상대가 바르셀로나라는 점인데, 바르셀로나 올 시즌 원정 보면은요, 여기서부터가 올 시즌 원정이거든요. 리그에서의 원정. 바르시아가 일단 원정에서 패배한 적은 없긴 했어. 리그에서도 패배한 적은 없었는데 이렇게 무승부가 대단히 많았다. 특히 뭐 발렌시아, 바이에카노, 그라나다, 마요르카, 헤타페 어지간해서는 잡아줘야 되는 팀들 상대로도 이렇게 무승부가 많았다는 점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막 일단은 딱 체급상으로 빌바오가 바르셀로나 상대로 무난하게 승리하기는 쉽지 않아요. 무난하게 승리하기 쉽지 않고 양팀의 맞대결 같은 것들만 봐도 뭐 일단 빌바오가 홈에서는 이렇게 연장 가가지고 한번 승리한 적이 있긴 했지만은 기록상으로 무승부로 치죠. 가장 최근에도 빌바오 상대로 바르셀로나가 원정에서 작년에 막바지에 승리를 했었고, 빌바오 홈에서 무승부, 바르셀로나의 승리, 바르시아의 승리 뭐 이런 식으로 최근 한 3년 동안은 빌바오가 바르셀로나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한 적이 없었다. 이런 것들도 눈에 들어오거든요. 저는 일단은 무승부 쪽을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만약에 승패가 결정되는 방향이라면은 요즘에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베티스 상대로도 어렵게 승리하긴 했지만은 뭐 4대2로 승리도 하고 조금이라도 바르셀로나를 좋게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 바르시아가 극장골들이 너무 많아. 제가 극장골을 여러 번 당했거든요. 보시다시피 지금 스코어도 보면은 90분, 이때 93분에 페널티킥 들어가가지고 이거 라스팔마스 프랭 갔는데 꼬른 거랑, 여기서도 90분 넘어서 두 골 들어갔었죠. 이만큼 이지랄이 많이 나거든요. 바르셀로나 경기가. 이때도 레알 베티스 프랭 갔는데 90분 넘어서 두 골 들어갔어. 심지어 이거 햄무 보험까지 쳤는데 이지랄 났단 말이야. 그냥 요즘에 바르셀로나가 이상하리마치 극장골이 많이 터져갖고 제가 어지간하면 베팅하기가 싫은데, 바르셀로나가 또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바르셀로나의 최근 승리들 가운데 햄무가 굉장히 많다는 거. 뭐 물론 요즘에서는 이렇게 마인 한 번 이렇게 최근 3경기는 연속으로 마인 하고 있긴 한데 이긴 경기들에서. 근데 그 점 보면요, 이때 이 코파 델레이 여거부터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2번 연속으로 바르셀로나의 지난 승리들이 전부 다 햄무였었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제가 2주장을 많이 펼쳤는데 요즘에는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마인이 너무 많이 떠가지고 조금 사그라들긴 했지만, 어쨌든 최근에 오사수나전도 90분에 라민 야말이 93분에 쳐넣었거든요. 이때도 90분 넘어가지고 골 쳐넣어가지고 햄무가 터진 적이 되게 많았다. 이때 햄무 90분 넘어서 터져갖고 햄무 터졌죠. 베티스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0분 넘어갖고 속골 터졌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햄무가 갈만합니다. 바르셀로나 경기는요. 요상하리만치 이렇게 90분 넘어서 골이 요즘에 많이 터지는데, 어쨌든 빌바오 대 바르셀로나 경기는 저는 무승부나 햄무 이렇게 고배당을 좀 노릴 법한 경기인 것 같다. 물론 뭐 빌바오가 바르셀로나 상대로 홈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는데 저는 저라면은 햄무나 무승부 둘 다 이렇게 태워보도록 할게요. 자, 마요르카 대 지로나, 이것도 코파델레 경기거든요. 근데 일단은 마요르카의 홈 데이터가 이렇게 보입니다. 올 시즌 초반에 비아레알한테 홈에서 한번 진 적이 있긴 하지만은 그 이후로
이렇게 홈에서는 무패 행진 중에 있어요. 최근 10경기 동안 마요르카가 홈에서는 지지 않았다. 이 마요르카도 스페인 이제 본토 이베리아반도 쪽이랑은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카나리아 대도처럼 멀리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떨어져 있고 원정팀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지역이죠. 보다시피 마요르카는 홈에서 무승부가 굉장히 많았다는 점, 이런 점도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그리고 패배하지도 않았었고. 그럼 이제 지로나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로나는 올 시즌 코파델레이 말고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원정에서도 전혀 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런 점들 한번 보면은 지로나의 올 시즌 라리가 원정 성적 여기서부터거든요. 이렇게 지로나도 마찬가지로 원정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패배도 없고 무승부 3번이고 승리가 7번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런 생각들을 해봐야 돼. 과연 그러니까 지로나는 리그에서도 잘 나가고 원정에서도 심지어 잘한다. 그리고 마요르카는 뭐 리그에서 그렇게 볼품이 있는 팀까지는 아니지만 홈에서는 쉽게 지진 않는 팀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코파델레이라는 점이잖아요. 지로나가 지난번에 코파델레이 게임을 했을 때 봤거든요. 보니까 조금 이제 로테이션을 돌리긴 돌려. 근데 좀 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겔 구테레스라든지 사비우 뭐 이런 친구들은 기용을 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진짜 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알레이스 가르시아라든지 도브비크도 빼줬었고 좀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리긴 돌립니다. 지로나도 아무래도 뭐 많은 대회를 소화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지금 리그에서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코파델레이 같을 때는 조금 한 번씩 이렇게 애들을 좀 숨을 쉬게 해줘야 되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로테이션을 꽤나 돌립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든 생각은 되게 어려운데 한번 마요르카의 프렌 쪽으로 가볼까 이런 생각 쪽은 했던 것 같아요. 마요르카의 프렌 쪽은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냥 굳이 이 경기 무승부 노릴 바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해보자. 그냥 그 정도고 아까 말씀드렸던 빌바오 무승부나 햄무, 뭐 모로코 승리 이런 것들보다는 마요르카 프렌은 저는 그렇게 막 대단히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